화학분석 기능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9번 금속철을 제1산화철로, 이게 제1산화철입니다. 자, 이 제1산화철로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과망간산 칼륨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은 0.1 노르말 농도, 자 1mm만큼 넣었고, 그때 이제 산화되는 철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먼저 이 철의 산화 과정을 보면, 철은 이제 Fe 에서 지금 제1산화철인 Fe 2+로 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전자 두 개를 내놓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과망간산 칼륨이 지금 산성 조건에서 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과망간산 칼륨은 환원이 되겠죠? 이때 얘가 산성 용액일 때, 중성 용액일 때, 염기성 용액일 때 다 각각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성 조건에서 반응식을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응식을 쓰면, 자, 그러면 이 산화 환원을 이제 전자수를 맞춰서 전체식을 써주면, 지금 전자수를 동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산화 반응식에는 곱하기 5, 환원 반응식에는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전체 반응식은, 이 전체식을 봤을 때 철 5개랑 2개의 MnO4- 가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5대2로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얘가 지금 0.1 노르말 농도 1mm가 들어갔을 때 반응하는 철의 양을 구하면 되는데, 지금 제시된 조건이 0.1 노르말 농도 1mm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 양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망간산 칼륨의 몰 농도를 구해보면, 노르말 농도가 지금 0.1 노르말로 주어져 있고, 이 과망간산 칼륨의 당량수는 5입니다. 우리 노르말 농도는 몰 농도 곱하기 당량수라 했기 때문에 당량수로 나눠주면 몰 농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몰 농도는 0.02 몰 농도가 됩니다. 자, 이 당량수 5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를 1ml 넣었을 때 안에 들어있는 과망간산 칼륨 이온의 몰수를 구해주면, 자, 요거 리터 단위로 바꿔서 곱해주면 몰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몰수는 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철이랑 지금 과망간산 칼륨 이온이 5대 2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철의 몰수는 비례식 세워서 하면, 자, 5대 2는 x 대 0.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우리 비례식 안에 거 밖에 거 해주면 철의 몰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철의 질량입니다. 자, 우리 철의 질량은 몰수에다가 분자량으로 곱해버리면 질량이 나오겠죠? 분자량은 55.85, 즉 철의 질량은 0.002793g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요소 비료 중에 포함된 질소의 함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요소가 지금 1몰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몰이 있을 때 우리 요소 분자식을 다시 써보면 CO 괄호 NH2 괄호 2. 자, 우리 1몰에 지금 있는 요소의 질량은, 그러면 C가 12, O가 16, N이 14, H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총 60g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 포함된 질소는 지금 여기랑 여기 해서 총 2개 있다고 보면 되겠죠? 분자식 내에. 그러면 우리 전체 요소 60g 중에 질소가 14 2개, 28g 있는 거기 때문이니까 곱하기 백분율로 나타내 주면 46.7 웨이트 퍼센트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질산의 분해 반응이 아래와 같을 때 산화제로 작용하는 물질의 그램 당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산화제라는 거는 남을 산화시키는 물질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할 때 산소가 없어졌죠? 남한테 산소를 줘서 산화를 시켰다라고 보면 되고 또는 우리 산화수를 한번 구해보면 되는데 질산 HNO3 그리고 NO로 될 때 산화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우리는 H는 플러스 1이고 O는 마이너스 2죠. 근데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중성 원자잖아요. 그래서 0이 돼야 되므로 플러스 2가 되고 N은 지금 플러스 5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즉, 산화수가 3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 남을 그만큼 산화시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당량수라는 거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에서는 이동한 전자의 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량수는 3이 되고 그램 당량이라는 거는 몰질량에서 당량수를 나눈 값을 그램 당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질산의 분자량은 63입니다. 이게 분자량이고 몰 질량이라는 거는 뒤에다가 그램 퍼 몰을 붙이면 몰 질량이 됩니다. 우리 섞어서 많이들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당량수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램 당량인 21 그램 퍼 당량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30도씨에서 포화되어 있는 소금물 100g 중에 함유되어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포화되어 있다는 소리는 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최대로 녹아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30도씨에서 소금물에 대한 용해도는 37g 100. 자, 즉, 물 100g에 최대 37g이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37g이요 해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우리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 플러스 물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우리 이렇게 물이라는 거를 보통 어떤 물질을 녹이는 친구를 용매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녹아 들어가는 친구, 우리 소금이 대표적으로 NaCl이죠. 용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섞여 있는 상태를 용액 상태라고 한다고 했고,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녹아 들어가 있는 수치를 용해도라고 합니다. 지금 물 100g에 37g이 최대한 녹을 수 있고, 소금물이 100g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137g, 총 소금물 137g 안에 소금이 37g 녹을 수 있다면 지금 소금물 용액 100g이잖아요. 이 100g 안에 얼마가 녹을 수 있나? 이렇게 비례식으로 풀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거끼리, 밖에 거끼리 계산을 해주면 이 100g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은 27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불순물 10%를 포함한 코크스 1k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CO2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코크스는 탄소입니다. 탄소. 자, 그래서 완전 연소 탄소랑 산소를 반응시켜가지고 CO2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코크스가 1kg, 즉 1000g이 있는데 이 중에 10%는 불순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곱하기 0.9를 해주면 자 900g의 코크스만 있는 겁니다. 이 900g의 코크스가 지금 CO2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몰수비로 1대1로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1몰 생성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코크스 900g의 몰수를 먼저 구해보면 코크스의 분자량은 12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2를 해주면 생성된 자 코크스의 몰수는 75몰이 되고 생성되는 CO2의 몰수 또한 75몰입니다. 자, CO2의 질량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75몰에다가 CO2의 분자량 44를 곱해주게 되면 3,300g이 됩니다.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3.3kg. 즉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과염소산에서 할로겐 원소가 갖는 산화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과염소산을 다시 써주면, 자, 우리 산소가 하나 많기 때문에 과염소산입니다. 자, 이름을 한번 그 전에 체킹을 해보면, HClO3, 염소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소가 하나 플러스가 되면 과염소산이 되는 거고, 산소가 하나 없어지면 차아염소산이 됩니다. 자, 이 염소산에서 산소가 하나 빠지면 HClO2가 되면 아염소산이 되고, 여기서 또 산소가 하나 더 빠지면 HClO 하이퍼아염소산 또는 차아염소산이라고 합니다. 이 명명법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할로겐 원소의 산화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H는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마이너스인데 4개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지금 요 분자는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로겐 원소는 플러스 7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염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7.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가 되게 긴데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5mm 부피 플라스크에 담긴 시료 원액에서 1mm를 10mm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서 물켰다라고 합니다. 자, 10mm에 1mm만큼만 넣었으니까 우리 10배 희석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물킨 시료를 1cm의 셀로 340나노미터 파장해서 흑강도를 측정했더니 흑강도 값이 0.613이라고 했을 때 시료 원액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흑강도 값의 공식을 써보면 흑강도 A는 입실론 B, C입니다. 우리 지금 몰 흑강 개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6, 1, 3, 0 곱하기, 자, 우리 B라는 거는 요 셀의 길이, 셀의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단위 센치니까 똑같죠? 센치. 그리고 농도 C,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흑강도 값이 0.613입니다. 그럼 우리 농도 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10배를 희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원액의 농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을 해주면 원액의 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몰농도가 그램 퍼 리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몰농도는 몰 퍼 리터잖아요. 그럼 이 몰 값을 그램 값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때 보기를 보면 시료의 분자량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몰을 질량으로 바꿔주면은, 자, 다시 환산을 해주면 지금 1리터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분자량 292.16 그램 퍼 몰 분자량을 곱해주게 되면 그램이 나오겠죠, 그램이. 그러면 정답은 0.29 그램 퍼 리터,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밀도가 이렇게 주어진 어떤 용매의 1리터에 NaOH 40g을 녹였을 때 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농도 뒤에 소문자 M이 있으니까 우리는 몰랄 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 몰랄 농도의 정의를 한번 보면 몰랄 농도 M이라는 거는 용매 1kg의 용질, 자, 용질이 몇 몰이 있냐를 나타내는 게 몰랄 농도인데, 이 몰랄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용질의 몰수를 구해주면 수산화 나트륨이 40g 있기 때문에, 자, 이 40g의 분자량은 40이 되겠죠? 그러면 1몰이 되고, 그리고 우리 용매를 1kg, 즉 그램 단위로 고쳐줘야 되는데 지금 용매가 1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밀도를 이용하면 질량 단위로 고쳐줄 수 있는데, 자, 1리터라는 거는 1000cm 세제곱과 같습니다. 자, 부피 단위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1ml라는 게 1cm 세제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세제곱센티미터는 1리터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밀도가 이렇게 1.6g, 여기 센티미터 세제곱.
1세제곱센티미터에 1.6g의 밀도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1600g, 즉 1.6kg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리터 용매는 1.6kg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6kg 분의 1몰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 주면 1.6 분의 1, 0.625 몰랄 농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몰랄 농도는 언제 쓰냐면 몰 농도는 1리터 부피의 몰수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변하는 화학 반응이나 실험을 할 때는 이 몰 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질량은 온도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는 어떤 실험들을 할 때는 이 몰랄 농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54번. A랑 B랑 더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인데 지금 20kcal의 열이 발생하죠. 발열 반응입니다. 이 발열 반응에서 평형상수 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 측정되는 평형상수로 예상되는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리 평형상수라는 거는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발열 반응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평형은 역반응, 즉 역반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 그렇다는 소리는 A랑 B의 반응물의 농도 값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면 이 분모 값이 계속해서 높아질 거고 평형상수는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기 중에서 가장 작은 값 1번이 평형상수로 예상되는 값이라 할 수 있습니다.